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해볼게. 아까로 보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를 또 다른 인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지금 써있는 식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a, b, c, d를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놓고선 얘를 이렇게 해나가는 건 좋은데,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기 밑에 있는 써지는 놈들이 장난이 아닌 거지. 이렇게 풀지 말란 뜻인 거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는 거야. 이 문제를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아까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로 바꿀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아까 문제처럼 바꾸는 거는 혹시 내가 제목을 써주면 눈치챌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봐봐. 이쪽이 원래 이제 얘처럼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이고 오른쪽이 원래 이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바꿔놓으니까 이제 이걸 갖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치환이라는 방법을 쓸게. x-1을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러니까 이쪽이 계수가 나와 있는 쪽이 그냥 한 개의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생각하려고. 그렇게 되면 이 식으로부터 스몰 x는 라지 x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는 것까지는 됐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2x의 세제곱 빼기 4x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a에다가 이 스몰 x 대신에 이걸 쓰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아까처럼 그냥 2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3을 a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 플러스 1의 제곱 똑같이 바꿀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조립제법은 2 마이너스 4 5 3 요렇게 써지고, 요걸 보고 마이너스 1 요걸 이용해서 나눗셈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6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요게 바로 D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8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하고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사용하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8 해서 그 다음은 19 이렇게 생겼죠. 요 19가 바로 그 다음 앞에 있는 C.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 번 해야겠으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쓸까요? A는 2, B는 마이너스 10, C는 19, D는 마이너스 8. 이렇게 A, B, C, D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걸 기본으로 놓고 형태가 바뀌어 있으면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까처럼 그냥 일반적인 내림차순을 특정한 형태의 인수를 가진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 이 계수들로 문제를 바꿔 풀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아까처럼 돼 있는 건 대부분 잘 맞추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 학교는 아니에요. 바꿔서 내니까 대부분 많이 틀렸죠. 근데 요 치환이란 방법을 사용하면, 야, 그럼 니네 이거는 내가 뭐 풀라고 얘기 안 할게. 이렇게 해도 풀 수 있겠냐? 이거를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는 겁날 게 없어서 특별히 이렇게 나온 거야. A x-1의 세제곱 더하기 b, 그냥 이렇게 쓸게요. x-1의 세제곱 더하기 3x-1의 제곱 더하기 5x-1 빼기 4는 A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C의 x 플러스 1 더하기 D.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아까처럼 이렇게 바꿔서 이걸로 빠르게 정리해서 풀 수 있을지. 그러면 여기가 계수가 이미 알려져 있는 쪽이고 여기가 알아내고 싶은 게 있다면 얘를 이렇게 치워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뀔 테니까 결국 이 문제가 x 세제곱 3x 제곱 5x 마이너스 4는 여기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니까 xa에 x 더하기 2의 세제곱 b의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c의 x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바꿔주면 역시 아까랑 똑같은 문제로 다시 변하게 되죠.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캡처를 해두고 마무리할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인수정리까지의 내용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인수분해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 인수분해에 대한 전체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가라고 정리를 해줄 테니까 역시 받아 적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 혹시 니네 중학교 때 이미 인수분해 배웠지? 그거를 갖다가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등학교 전체 과정에 들어있는 인수분해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나 유형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할 테니까 한 칠판 정도 쓸 거예요. 그게 만약에 누군가가 소영이한테 인수분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봐 했을 때 이게 쭉 머릿속에 지나가면 사실 이제 식 정리하는 방법에 거의 절반 이상을 공부했습니다. 다항식 덧셈 뺄셈 했지, 곱셈 했지, 변형했지, 나눗셈 했지, 항등식 정리하는 거 배웠죠. 나머지 정리 배웠고 인수 정리까지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인수분해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 능력, 공통수학 1에 들어있는 계산 능력의 절반 정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식 정리에 대한 기본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응용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남은 계산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2차 방정식 풀기, 3차 방정식 풀기, 그 다음에 부등식 풀기 이런 게 이제 계산 능력으로 남은 부분이에요. 그중에서 오늘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은 이제 쭉 박스가 하나에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몇 개가 되든 좋은데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쓰세요. 나중에 필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인수분해의 기본. 인수분해 기본이 뭘까요? 혹시 말해줄 수 있어? 인수분해 기본.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인수분해 가장 기본. 이건 공식보다도 먼저 적용되는 아주 기본.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일이 인수분해의 기본이죠. 다들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을 때 각 항마다 들어있는 것 중에 공통인 부분을 찾아서 묶는 거죠. 여기서 그럼 공통인수라는 게 뭐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야? M. M이 공통인수죠. 그렇지 선아야? M이다. M.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첫 번째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 적용하기 전에 먼저 묶을 게 있으면 묶어내는 거야. 그게 숫자든 부호든 문자든 상관없이 각 항들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놈을 묶어 쓰는 건 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보는 거야.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면 바로 적용해서 쓴다.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거면 그냥 써라. 예를 들면 니네가 이렇게 써있는 식을 보고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일종의 공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까지 준서봐 너도 나가. 네. 저번 주까지 했던 곱셈 공식을 좌우를 바꾸면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공식 외울 때도
순서대로 썼던 게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쓰면 되죠? 물론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이거 반대로 a 더하기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공식인 거죠. 그래서 공식 적용할 수 있는 건 하면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중학교 때 했던 거 요렇게 해가지고 왜 개수 맞춰가지고 했던 x 지금은 그냥 하겠지만 이런 거 있을 때 x 이렇게 쓰고 2, 1 해가지고 부호 쏟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그거 중학교 때 했던 거 요런 거 2차식이면 항상 생각해 볼만 하죠. 근데 이제 눈으로 금방 이렇게 쓰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정도면 되겠지만 이 앞에 개수가 붙어 있거나 이러면 이제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공식을 적용하거나 요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으로 보면 이제 조금 형태들이 다르게 나왔을 때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려고 해. 자,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항이 4개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항이 4개라고. 근데 4개에 다 똑같이 들어있는 공통인수가 없어. 그럴 때. 근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럴 때 얘기죠. 항이 4개인 거예요. 항이 4개인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한꺼번에 안 되니까 둘둘 쪼개서 그러니까 인수가 4개가 다는 없지만 두 개씩은 공통이 따로따로 있을 때 그죠? 그래서 2 플러스 2 형태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3 플러스 1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을 4개가 있는데 두 개 공통인수를 찾는 게 아니라 3개가 한 묶음이고 나머지 하나가 한 묶음이고 그런 꼴도 있다고. 그래서 항이 4개인 건 요렇게 두 개씩 잘라서 풀거나 3개 하나로 풀게 되는데 이때 3개 하나로 쪼개서 하는 문제는 반드시 요런 꼴로 되게 돼 있으니까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항이 4개가 있는 거야. 이걸 두 개씩 공통으로 묶어서 쓰기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죠?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이런 놈은 3개 하나로 하게 되는데 그 꼴이 항상 제곱 빼기 제곱으로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 그러면 힌트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이렇게 3개가 하나가 되는구나. 그리고 빼기 뭐뭐의 제곱 꼴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사실은 x-1의 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덩어리로 보면 a제곱 빼기 b제곱을 인수분해하는 꼴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3개 하나짜리는 잘 보면 마이너스의 제곱 이런 꼴이 잘 들어있으니까 3개 하나를 묶을 때 완전 제곱식 2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 그러면 이제 4개짜리도 충분히 다 가능해요. 다음 4번째 복 2차식의 인수분해. 혹시 준서가 복 2차식이 어떻게 생긴 건지 혹시 아니? 잘 몰라? 혹시 복 2차식이 어떻게 왜 우리 서연아 또 나갔다 와야 되고 복 2차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서연아 혹시 복 2차식이 어떤 식으로 생긴 놈을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지 아니? 잘 몰라? 유찬이? 그 x 4제곱 더하기 x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가 상수. 오케이. 어우 좋아요. 복 2차식은 어떤 놈을 말하냐면 복이 중복된다 또는 겹쳤다 이런 느낌으로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 복 2차식은 원래 2차식은 이거 아니니? 근데 이제 중복됐다는 게 제곱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건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4제곱과 제곱과 상수한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의 제곱꼴인 거죠. 그러니까 제곱이 중복된 거죠. 그래서 복 2차식은 기본적으로 4차와 2차와 상수꼴로 구성된 요런 놈을 복 2차식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이런 놈 4차식 인수분해인 거야. 그럼 이제 복 2차식 인수분해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시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는 건 그 중에 한 가지야. 복 2차식의 케이스는 첫 번째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 있어요. 이건 시험에 낼 이유가 없죠. 그냥 되는 놈은.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온 놈은 그냥은 안 되고 변형을 해야 되는 케이스. 식을 변형해서 푸는 얘가 핵심이 되는데, 그래도 힌트는 변형을 하는 형태라면 역시 얘도 결국 요런 꼴이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힌트를 미리 주자면 변형할 때는 상수항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지금 적어놓을게. 예를 하나 보여줄게. 이런 인수분해 하나 한다고 생각해봐. 쉬운 걸로 줄게요. 인수분해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건 뭐예요? 이런 거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느낌 뭔지 알죠? 이렇게만 바꿔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에 x제곱 빼기 4는 역시 2차식이 이렇게가 인수가 되니까 이게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놈은 큰 문제가 없어. 그냥 x 대신 x제곱 이렇게만 쓰면 되니까. 근데 변형을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거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3, 1, 9 가지고 얘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했지만 요런 꼴이라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형태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에 있어? 상수항. 여기 상수항 얼마야? 9. 9는 그럼 똑같은 숫자 얼마 곱해서 나오는 거야? 완전 제곱식 형태라면 3과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x의 제곱이 있고 여기가 x제곱이 있고 3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9가 됐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해보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6 x제곱에 플러스 9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치? 그러니까 요 x 4제곱에서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마이너스 6x제곱까지 쓰고 그 나머지를 따로 빼서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에 빼기 x제곱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7x제곱을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x제곱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빼기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형태가 되는 거야. 항상 그런 문제 주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요게 한 덩어리, 요게 한 덩어리가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런 꼴로 쓴다고 아예 해두시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쓰게 되고 굳이 이제 답을 쓸 때는 그래도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죠. 이 2차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유리수 범위에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안 하면 끝이야. 유리수 범위에서. 근데 만약에 실수 범위까지 해라. 그럼 루트 들어있어도 좋으니까 하라는 거야. 복소수 범위까지 해라.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럼 허수 단위가 들어있어도 되는 대로 써라. 이런 거죠. 어쨌든 지금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 복소수 배운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내용이 이 복 2차식 인수분해의 내용이야. 다시 한번 정리해봐. 복 2차식은 그냥 되는 놈도 있지만 실제로는 변형을 하게 되는데 변형하는 건 상수항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놈과 그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 있는 놈은 이제 빼줘야죠. 따로. 근데 이게 제곱 빼기 제곱꼴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복 2차식 인수분해. 됐어요? 어느 정도? 자, 5번이요.
5번은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좀 아까 인수정리 배웠는데 인수정리가 뭐였죠? 말할 수 있어? 인수정리. 서현이는 영상 보낼 테니까 그 인수정리 부분은 꼭 봐. 인수정리 뭐죠? A 대입해서 0 나오면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3 집어넣었더니 0 나왔어. 그걸 확인하면 x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즉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꼴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이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을 필수로 따라다니니까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한 게 사실은 니네가 인수분해하는 그 전체 그 문제 중에 앞으로 해야 될 인수분해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예를 들면 3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봐. 내가 3차 방정식 배울 때 얘기해 주겠지만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즉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주구나서나 인수분해하는 거야. 2차식은 그냥 봐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간단하지만 3차 이상 되는 놈을 방정식 풀려고 그러면 인수분해 다 해야 돼요. 100차 방정식도 그냥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앞으로 많이 사용할 텐데,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그 다항식에다가 대입해서 얼마 나오는 0이 될 수 있는 숫자를 찾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대입해서 0이 되는 놈을 찾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 대충 보이는 경우가 있어. 1 대입하니까 0 나오는구나, 이렇게. 근데 잘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럼 어떻게 찾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짝 포맷을 달아줄게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보면 0이 될지 찾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찾습니다. 이 중에 없으면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 돼요.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 찾는데, 근데 이제 약수는 무조건 1은 약수가 되니까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은 기본적으로 대입해보세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대입해보라고. 왜냐면 이거 약수 중에도 1은 있는 거고 이거 약수 중에도 1은 있는 거니까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은 한번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닌 숫자를 찾을 때 유효하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 나온 김에. 예를 한다고 생각해. 인수분해 하래. 또는 이게 는영이 붙으면 3차 방정식인 거니까 인수분해 실력이 그냥 3차 방정식 실력인데, 그러면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내림차순 돼 있는 건 다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대입해서 0 되는 숫자를 찾아야지. 근데 막막하잖아.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그래서 얘를 사용해 보는데, 이거 하기 전에 1이나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여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대입을 하기 바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1 넣어봤어. 영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아이고, 금방 쉽게 써진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그럼 1 대입해서 0 나왔으니까 얘는 어떤 인수를 갖고 있는 거야?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6 이렇게 써놓고 1이 인수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1 집어넣으면 0 나왔다가 되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확인됐죠. 근데 만약에 하다가 야심차게 했는데 여기가 0이 아닌 게 나왔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잘못 찾았던가 아니면 여기서 계산하다가 틀렸던가 그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0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인수 정리에 의해서 x-1이라는 인수가 되고 몫이 2x제곱 더하기 x 빼기 6 이렇게 되는데 요런 정도의 2차식이라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 조립제법 안 써도 상관없이 이렇게 되고 안 되나 더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어느 쪽이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야 되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x-1에 2x 빼기 3에 x 더하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인수분해가 끝났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시간 놓치면 안 돼. 집에 가서 뭐 다시 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업 시간은 웬만큼 정리하면 돼. 만약에 그렇게 아니라면 선생님이 그냥 제목만 적어주고 문제 막 풀어주면 돼. 근데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아, 인수분해는 그냥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게 있는데 형태들에 따라서 각각 하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전체 근데 갑자기 문제를 받을 테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인수분해하면 답이 나온다는데 인수분해 못하고 있는 거야. 어떡할 거야 그거. 그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그 조립제법까지 쓰는 이 문제는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를 찾는데 기준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그 전에 1이나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대입해보고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이거라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수항 약수가 1, 2, 3, 6이 있는 거고 최고차항 약수는 1과 2가 있으니까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본다는 거야.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생각 안 해도 여기가 짝수니까 1, 2는 넣어볼 수 있는데 너네들이 그냥 못 찾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니네 갑자기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어서 0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해 볼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근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집어넣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것들도 니네가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은 잘 안 찾아지는 인수가 바로 이런 거죠. 분수꼴로 되어 있는 인수는 못 찾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3 대입해봤다. 2분의 3은 여기 없군요. 왜 2분의 3이 없지? 2분의 3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잖아. 아유 반대로 썼네. 미친. 미쳤어. 없으면 안 돼요. 최고차항계수 약수하고 분자가 상수항 약수.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 써줬습니다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했는데도 인수가 안 찾아진다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3이니까 됐고 어쨌든 그렇게 찾아 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그걸로도 안 된다면 유리수범에서 니네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야.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건 그냥 이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형태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두셔야 된다. 자, 좁으니까 이제 지울 텐데 다 쓰진 못했지만 내가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사진을 미리 찍어두고 집에 가서 할 사람들은 찍어둬도 돼요. 응? 난 좀 빨리 마시고. 빨리 갔다 빨리. 나한테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자, 나중에 요건 뭐 이틀 지나 들어갈 테니까 혹시 집에 가서 바로 내용 정리할 친구들은 그냥 사진을 찍어가세요. 사진을 찍어가시고. 자, 이제 6번을 할 텐데 이제 6번이 중학교 때 했던 것부터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내용까지가 조금 섞여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소연이도 졸려서 어떻게? 괜찮아? 상태 좋아? 안 졸려서? 오케이, 좋습니다. 문제 한 문제 풀 때는 조금 졸아도 되는데 개념 정리할 때 졸면 안 돼요.
아니면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너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만 계속 한다 그러면 더 빨리 할게요. 지금 내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배웠지만 선행이라는 의미로 배웠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 과정이니까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 6번 여기가 이제 좀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기 시작해요. 인수정리랑 얘는 무조건 되는 거야. 6번은 뭐냐면 아까 항이 몇 개짜리까지 한번 해봤지? 4개짜리까지 해봤는데 이제 더 긴 거 길고 복잡한 식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길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지? 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뭐 어느 정도 돼야 긴 거예요? 항이 5개 이상. 항이 5개 이상이라면 길다고 느끼는 거야 우리가. 자, 길고 복잡한 식은 항이 5개 이상 되는 놈들을 말하는데 이거의 기본 원칙이 있어. 딱 봤을 때 길어 복잡해 짜증나 이러면 원칙 하나를 머리에 떠올려야 돼. 이런 식들을 하는 거는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쓴다. 그게 기억해야 되는 얘기야.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제 x, y, z가 만약에 섞여 있다고 생각해봐. 문자식이 복잡하게. 근데 x는 보니까 최고 높은 게 3차야. y도 최고 높은 거 봤더니 3차야. 근데 z는 제일 높은 게 2차야. 그러면 z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다시 쓰라고. 오케이? 네.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한다면 안 돼. 요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문제는 2종류뿐이 없어.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는 2종류. 첫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상수항 쪽을 먼저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얘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노란 글씨로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한다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상수항을 인수분해해요? 상수항을 인수분해한다고요? 이렇게 느낄 수 있지. 근데 잘 들어봐. 아까 x, y, z가 섞여 있었어. x가 최고 높은 게 3차, y도 최고 높은 게 3차, z는 2차라고 했어. 그럼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거야, 니네?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들었어? x가 3차야. 최고 높은 게 섞여 있는 중에 x만 쳐다보는 거야. y만 쳐다보니까 제일 높은 게 3차야. z가 2차야. 그러면 이 전체식을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냐고. z. 그러면 z가 아예 안 들어있는 항을 그냥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z가 문자라고 느꼈을 때. 예전에 우리 처음에 차수 얘기할 때 x에 대한 다항식과 xy에 대한 다항식 이것 때문에 차수가 읽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내림차순 정리한 문자가 들어있지 않은 항들은 다 상수항 취급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놈을 먼저 인수분해하는 거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전체가 인수분해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소개할게.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배우는 내용이야.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야.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차수가 다 똑같아. 예를 들면 x, y, z가 있는데 x도 2차, y도 2차, z도 2차야.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사실은 다 차수가 똑같다면 그냥 너네들이 하나 선택만 하면 돼. 나는 그냥 x로 할게요. 나는 y로 할게요. 이렇게 그건 상관없어.
차수를 선택을 해서 하면 돼.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면 되고 그 중에 모양이 이런 놈이 있어요. 얘는 문자만 바뀌고 식 모양이 똑같은 식으로 문자만 돌아가면서 쓰는 식으로 돼 있는 식들을 순환형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보여줄게. 이런 놈들은 차수가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어. 같은 구조의 문자 ABC만 바꿔 쓰니까 다 같은 차수가 되는 거죠. 같은 차수 중에 요런 꼴이 보일 수 있어요. 요런 꼴이 보이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 차수는 정리하는 순간 공통인수가 생깁니다. 이거 내림 차수는 정리를 하고 나면 공통인수가 생기고 이 공통인수로 묶어요. 묶어서 쓴 겁니다. 그러면 공통인수가 묶이고 나머지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요 놈을 보고 이 원칙대로 쓴대요. 차수가 또 낮은 거 기준으로 정리. 그러면 또 공통인수가 생겨. 그럼 공통인수 또 하나 빼고 그 나머지 아직도 안 됐다면 또 공통인수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림차수는 정리해야 돼. 반복해. 어떤 학교에서 그거 한 번 냈다가 3번 내림차순 정리해서 공통인수 하나 뽑아내고 나머지 식을 또 내림차순 정리해서 공통인수 또 하나 뽑아내고 또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서 또 공통인수 하나 뽑았어. 그래야 인수분해가 끝나는 문제를 낸 학교가 있었어. 한 7, 8년 됐을 거야. 그거 쓰면 6자 반을 써. 정리하고 또 묶어내고 정리하고 또 묶어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형태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큰 원칙. 아, 길어. 그럼 뭐부터 생각해? 차수가 낮은 문자를 빨리 찾아서 그걸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그냥 상수항 쪽을 인수분해서 하면 되고 혹시 모양이 순환형 어떤 모양인지 내가 모를까봐 얘기해줄게. 보면 식 구조가 똑같은데 ABC만 바꾸면서 쓰고 있지 않니? 요런 꼴이 순환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A, B, C가 다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문자 선택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나면 공통인수가 뽑아져 나오고 또 나머지 것도 또 하고. 자, 말로 하는 게 잘 안 되겠지? 예를 하나 들까요? 오케이. 요 두 개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써줄게. 먼저 중학교 때부터 했던 이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해. 그랬어. 항이 몇 개? 6개. 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할 거야. 자, x 몇 차니? 제일 높은 것만 보면 돼요. x만 쳐다봤더니 몇 차? 2차. y는 2차.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죠. 그럼 나는 그냥 편의상 x로 하겠습니다. 보통 나는 x로 해요. A, B, C면 A로 하고 X, Y, Z면 X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를 기준으로 문자 취급하는 거야. Y는 그냥 상수항 취급이야. 제일 높은 게 X 2차니까 요거밖에 없네요. 그 다음이 X 들어있는 것만 찾을 건데 여기도 X가 들어있고요. 얘는 상수니까 이제 요거 X죠. 그러면 4Y 빼기 1까지 묶여서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다 상수항 취급하는 거야. 3Y 제곱과 마이너스 5y 빼기 2 이렇게 쓴 거야.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상수항 쪽을 먼저 인수분해 하시오. 이게 상수항인 거예요. x 안 들어있는 거. 여기 이제 인수분해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y 빼기 1의 x 더하기 3y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전체 인수분해. 그럼 쓸게요. x와 3y 플러스 1을 한 덩어리로 y 빼기 2를 한 덩어리로.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봐. 근데 여기에 플러스 4xy가 생기니까 둘 다 플러스인 게 맞겠죠.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지 봐. 4xy가 나와야 돼. xy하고 3xy니까 4xy 맞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1x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고 이건 플러스 1x니까 마이너스 1x 나오는 게 맞지. 이제 인수분해가 끝난 거라고. 쓸 땐 옆으로 쓰는 거 맞죠? 그러면 x 더하기 3y 더하기 1과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길고 복잡한 식을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수항 쪽을 먼저 인수분해 해버리고 나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전체가 인수분해가 되는 가장 기본.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문제 푼 적 있어 없어? 얼마 안 됐어 얘들아. 중3 때 인수분해 배우지 않아? 아니니? 준섭 언제 배웠냐? 이때 배웠고 중2 때 배웠어? 선행 말고 본 과정에서 배웠던 거예요. 예? 요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더 길어도 마찬가지. 어쨌든 요 내용 이제 이해돼? 그럼 요걸로 하나 보여줄게. 이제 순환형. 자, 이제 순환형이란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맞아, 이렇게. 그러면 모양은 비슷한데 둘이 곱한 거 삐리리. 근데 여기 또 왜 백이라고 써놨어? 잘 안 보이게. 그러면 안전히 순환형으로 해줄게. 다른 문제로 AB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에 B 플러스 C. 여기도 똑같네? 다 똑같은 걸로 해놨어. 그냥 해서 알 수 없다. 그냥 할게요. 저기 첫 번째 있는 문제 그냥 할게요. CA에 C 마이너스. 자, 이게 이제 식의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로 그냥 문자가 A, B, B, C, CA가 돌아가면서 써 있는 이런 거를 순환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놈들은 어쨌든 항이 전개하고 나면 이게 또 6개 항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 길고 복잡한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겠다. 근데 어차피 돌아가는 형태라면 차수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즉 a제곱 b 플러스 ab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빼기 c제곱의 a, ac제곱 쓰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잠깐만, ac제곱, a제곱 c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에 대해서 이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생각하실게. a, b, c 차수가 똑같으니까 차수가 낮은 거가 그냥 별도로 없어요. 그러면 a로 할게. a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a 제곱이 제일 높지. 그럼 a 제곱 들어있는 것만 다 골라.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럼 a 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되죠? b 더하기 c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a 제곱으로 들어있는 거 다 썼고, 그 다음 찾을 놈은 누구죠? 이제 a라고 1차 들어있는 거. 요거 a 하나 들어있는 거 맞죠? 요겁니다. 그럼 a로 묶으면 뭐가 되는 거야?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죠. 그 다음은 뭐야? 이제 a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상수항 해당되는 거. 요거 두 개가 a, b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죠. 마이너스로 묶고 b 하나 c 하나가 공통이니까 b 하나 남고요. 근데 b제곱 빼기 c제곱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걸 알아? 요거 되는 건 이미 기본으로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된 게 여기까지 쓴 거야. 그러면 이 순환꼴은 항상 뭐가 생긴다고? 공통인수가 생겨난다고. 즉 요놈과 요놈과 요놈의 공통인수가 보이니? 뭘로 보이니 공통인수? 플러스 이놈과 이놈과 이놈의 공통인수 보이냐고. B 플러스 C 보이지? 오케이. 그러면 그 공통인수로 묶어서 쓰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B 플러스 C가 묶이고 나면 A 제곱이 남고요. 여기 B 플러스 C가 나갔으니까 요거만 남죠. B 마이너스 C의 A 이렇게 남는 거예요. 여기 B 플러스 C가 나갔으니까 BC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놈이 또 인수분해 되는 게 가능해야 돼. 그러면 A, A의
B, C.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B에 붙는 게 맞아? C에 붙는 게 맞아? 준서봐. B에 붙는 게 맞아? C에 붙는 게 맞아? 빼기 C니까 그죠? 이렇게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AC와 플러스 AB니까 딱 맞죠? 그럼 이제 B 플러스 C에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난 게 이 문제의 결과랍니다. 되니?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응용 문제만 빼고 기본적인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안 풀었지만 과제를 지금부터 쓸게요. 과제는 인수정리 쪽 226번부터 281번 그 다음 인수분해에서는 294번부터 오늘 좀 숙제가 될 거야. 열심히 해. 294부터 네? 너무 많나? 그러면 줄여서 294부터 319 여기까지만 그럼 한번 해보십시다. 이 뒤에 있는 지금 유형들은 여기 숙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 또 반장이 좀 해주시고 오늘 노트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네, 노트는 기록 못했으니까 개념 노트만 잘 정리해 오시고 가자면 돼. 그리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에 대한 총 할게요. 자, 어제 정리됐으면 여기까지.